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뚜띠빵빵 하는 날입니다. 자, 선생님들하고 뚜띠빵빵 하기 전에 저희 사이트에서 또 좀 선생님들께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시겠다 싶은 게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음, 네. 자, 보이시죠? 네, 화면이. 자, 이렇게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일단 그 오즈나라 시민의 이렇게 보시면 그 학원 운영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학원 안내문 그리고 입학 원서 이런 거 하는 거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입학 원서 이게 태블릿 PC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다운을 받아놨으면 좋은데 못해서 일단 요 파란 글씨에 요거를 선생님들이 다운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이제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 파일을.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확 저장한 상태에서 열면 선생님들한테 요 입학 원서에 쓸 수 있는 요 파란색에 쓰시면 돼요. 클릭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여기에 금액도 선생님이 뭐 15만 원, 5만 원 이렇게 쓰면 교재비가 5만 원이 아니구나. 5천 원 막 이렇게 쓰면 합계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 성함 쓰는 간에 성함을 쓰고 나면 여기에 바로 성함이 바로 같이 떠요. 여기 김지연을 쓰면 여기 김지연이 같이 뜹니다. 그래서 요걸 컴퓨터에서 그리고 탭에서 선생님들이 써보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안내를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요렇게 보시면 학부모 안내문 요렇게 디자인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선생님들 요거 저희 디자인이거든요. 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여기다가 다운을 받으셔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영상도 찍고 순서도 이렇게 다 올려놓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 좀 실제로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PPT에서 디자인 부분을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방향을 이렇게 세로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 PPT예요. 자, 물론 한글도 하실 수 있고 뭐 워드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PPT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러면 배경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립 또는 질감 채우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미리 다운받으라고 했죠? 다운받아 놓으시면 이렇게 떠요. 학원 안내 디자인을 딱 넣으시면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떴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한 번만 쓰시지 않고 여러 번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 안내문을 만드실 때 그래서 모두 적용을 딱 해놓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뭐 오즈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음악학원 뭐 이런 거를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하고 싶은 안내 그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목이랑 그 밑에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하실 때 뭐 학부모 설명회 뭐 이렇게 뭐 4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장을 하셔가지고 보관을 잘 해두시면 다음에 또 예, 정리가 되셔서 쓰실 수 네, 좋으실 것 같아서 요 안내를 해드렸어요.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저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런 디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쓰시면 됩니다. 네. 자, 또 다른 또 좋은 점은 또 다음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화면 공유를 중지할게요. 자, 뚜티빵빵, 네, 하겠습니다. 4장 이렇게 다 뽑으셨죠? 네. 이거 총 4장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4장이 있고 이렇게 자르는 내용이 2장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이렇게 예쁘게 컴팩트하게 여행 가방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
그래서 이거를 앞뒤로 이렇게 붙이고 이러는 작업을 좀 우리 아이가 잘 못할 것 같아. 우리 아이가. 그러면 제가 없어서 그런데 요 A4 용지에다가 다 만든 걸 요렇게 붙이세요. 요 위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붙이시고 뒤에도 요렇게 붙이세요. 응. 요렇게 해서 보내셔도 돼요. 요렇게 펼쳐볼 수 있게 쭉 펼쳐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스티커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붙이셔도 되고 네. 요렇게 해서 집으로 보내셔도 돼요. 이렇게 펼쳐볼 수 있게. 좀 어린아이들은 요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대부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마다 요즘 학원에 또 연령들이 좀 많이 다양해지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꼭 가방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부담감은 좀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원래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전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느낌으로 요 A4 용지에 이렇게 붙이셔 가지고 보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가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선생님들이 따로 공부하실 시간을 가지시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시지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내용을 쭉 훑어볼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같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총 4 장이잖아요. 근데 요 4 장을 만약에 내가 구성하실 때 나는 독일에다가 뭐 그림 형제를 같이 할 거야.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뭐 독일에다가 바그너 얘기를 넣을 거야. 이렇게. 아니면 난 독일에다가 디즈니가 사랑한 이 성을 내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 거야. 예. 그러면 되게 다양한 조합이 나오겠죠. 나는 얘랑 아니면 얘랑 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하셔도 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의 다른 교재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보시고 '아 나는 오늘 요런 내용으로 아이들하고 특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만드는 게 최종 어쨌든 결정이 나서 만들어지는 건 두 종류가 만들어질 거예요 요렇게.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한 주는 뭐 독일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하고 한 주는 그 독일 내용을 집중을 한 걸 가지고 '바그너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음악가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요렇게 두 번에 나눠서 작곡가 수업을 뚜띠빵빵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한 번은 독일에 대해서 한 번은 작곡가 바그너에 대해서. 예. 한 번은 독일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하시고 2주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그냥 그중에서 요것만 선택해서 할 거야." 그럼 그냥 뭐 한 주만 하셔도 되고 요거는 선생님들이 구성하시는 또 예 재미가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번엔 요렇게 했고 좀 나중에 몇 달 지나서는 또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네. 어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독일부터 볼게요. 독일. 자, 저희가 문해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제가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도 문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합 교육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오늘 같이 보시면서 그걸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해력이라는 건 문장을 읽어내서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말줄임하는 거 있죠. 뭐 어쩌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짧게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 릴스나 이런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글을 이렇게 아이들이 듣고 보는 것들이 많이 줄면서 단어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심심치 않은 사과를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왕왕거리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킹킹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그리고 도서관 사서한테 "책을 빌려오세요." 그러면 도서관 사서인데 책을 사 가지고 온대요. 뭐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건 예. 아무리 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해력 얘기를 많이 해요. 방학 때 수학 학원 하나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이 왜 대박이 났는지 봤는데 알고 봤더니 수학을 잘 가르쳐서 아닙니다. 수학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당연히 수학은 잘 가르쳐 어느 정도 잘 가르치고 있었겠죠. 네. 근데 더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건 방학 특강으로 뭘 했냐면 짧은 그 책 같은 거 있죠.
예, 간단한 책 하나를 전정을 해서 그 책에 나오는 단어들과 예, 단어들의 뜻을 알려주고 이해하게 해 주고 그리고 그거를 전체 문장으로 이해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대요. 왜냐면 요즘 수학이 다 문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이해해야 수학을 푸니까 이제 그런 연관성으로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자, 문해력 키우는 일 합시다. 어떻게? 이 작곡가 콘텐츠를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합시다. 왜 남들만 합니까? 우리도 써야죠. 좋은 건 갖다 우리도 씁시다. 그래서 요렇게 읽을 거예요. 그 대학 입시 뭐 학력고사 문제지 이런 거 보면 물론 지문이 길기도 해요. 근데 짧은 지문들도 나와요. 짧은 지문도 나오는데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 있는 것들이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 정말 제가 그 국어 문제집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음악학원에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을 읽어 볼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퀼른 대성당. 자, 요런 제목을 딱 읽으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래. 자, 이거 아이들이 같이 볼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읽게 하세요, 아이들이. 눈으로 읽고 목소리로 말하게 해 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문제도 얼마 문장 되지도 않지만 이걸 다 읽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요즘 애들 잘 읽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잘 못 읽어요. 네. 생각보다 떠듬떠듬 읽고 그리고 끊어 읽어야 돼요. 붙여 읽어야 되는 걸 잘 몰라요,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근데 소리를 내서 문장을 잘 읽어내는 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음악과도 연관이 있어요. 음악의 프레이즈랑 이런 것들이 다 호흡과 같이 가는 건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 치는 거에도 영향이 있어요. 말을 쌤 근데 선생님 그게 그렇게 하기 싫어.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치는 것도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여요. 거의 그렇게 쳐요. 그래서 성격과 말하는 거와 이런 게 다 피아노 치는 거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읽고 또박또박 내가 호흡을 가지고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읽고 끊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악 학원에서도 네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그렇게 하기가 벅차시면 한두 꼭지 정도 예 한두 지문 정도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읽게 해 주시는데 읽게 하실 때 모든 문장을 한 아이가 읽으면 집중이 안 돼요. 랜덤하게 시키세요. 랜덤하게 시키셔도 좋고 뭐 ABCD를 순서대로 시키셔도 좋고 "우리 돌아가면서 읽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문장을 읽으면 선생님이 "그만. 다음 친구."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랜덤하게 읽히실 거면 "자 다음 지연이 읽어 볼까?" 뭐 "다음은 뭐 도희가 읽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예 랜덤하게 시키셔도 돼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하고 긴장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 아이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딕 양식 건물인 이 퀼른 대성당은 1880년 600년 만에 대성당이 완공되었어요. 자, 그만. 다음 친구.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1,000대가 넘는 영국군의 폭격기가 도시에 폭탄을 투하하는 대규모 폭격이 있었고 도시의 대부분이 폭격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자, 다음 친구. 하지만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파괴시킨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던 영국군은 퀼린 대성당을 피해 공격을 했다고 해요. 자, 다음 친구. 퀼른 대성당의 꼭대기에 있는 탑은 엄청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좀 네 민망하지만 네 요렇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음 어 이제 선생님이 긴급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제가 잠깐 뭘 놓쳤나 하고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자 친구들 아까 읽었는데 영국군에 폭격이 있었대." 그러니까 전쟁이 난 거야 지금.
세계대전 전쟁이 났어. 영국군의 폭격기가 몇 대가 넘었다고? 그럼 이제 애들이 얘기하겠죠. "아 1000대야." "그래 1000대." 어마무시한 숫자야. 그런데 그 1000대의 폭격기들이 막 폭탄을 투하할 때 퀼른 대성당을 피해서 주변을 거의 90%를 초토화시켰는데도 영국군들이 '아 그래도 저건 대단한 성당 야 그래도 좀 지켜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거길 피해서 폭격을 투하했대요. 와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대성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도 어마무시하고요. 크기도 엄청 크고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졌답니다. 근사하게 웅장하게. 오죽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로 등재가 됐겠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보겠습니다. 탑은 엄청 많은 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힌트. 여기서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될까? 이 엄청 많은 계단인가 봐요. 영국군 폭격기 수 빼기 467. 자 누가 암산이 빠른가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 볼까요? 아까 폭격기 수 아까 선생님 문제 냈어요. 몇 대? 1000. 그 1000 에서 빼야 되겠죠. 1000 빼기 467. 자, 자 몇 대일까요? 자 제일 먼저 하는 친구 이렇게 해서 네 정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네 533 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 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몇 개를 가야 되는지. 533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파트 살죠. 아파트를 아니면 지나가다도 봤잖아요, 살지 않더라도. 보면 "나 20층 있는 아파트에 산다." 20 층이 있는 있었어요. 자 그다음 한 "난 30 층이 넘는 아파트에 산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있어요? 예.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묻는 거예요. 35층 정도 넘는 높이의 아파트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래요. 그 정도로 높고 계단이 많답니다. 대박 어마무시하죠.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봐. 와우. 그 도시를 다 볼 수 있대요. 엄청나게 예쁘게 화려한 도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다 한번 아파트 보세요. 30 5 층이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가 볼게요. 어 디즈니 성당을 한번 가 볼까요? 미국의 디즈니가 사랑한 독일의 노인슈반슈타인 성 이런 거 읽을 때 좀 과장하십시오. 노인 늙은 노인이 아니고 노인 슈반슈타인 성.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해 볼까요? 이래서 같이 말도 해 보고 어떻게 읽으면 잘 읽을지 네. 노인 슈반슈타인성, 노인 슈반슈타인성 뭐 이런 것도 해 보시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재밌게 한번 이름에 대해서도 잠깐 활동을 해 보시고요. 자 내용을 볼까요? 성의 이름을 해석하면 땡땡의 성이라고 해요. 이름에 땡땡이 들어가는데 이는 바그너의 오페라 바그너는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예요. 바그너. 독일의 엄청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에서 나오는 땡땡의 전설에서 영감을 얻게 되어 성 이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해요. 로헨그린은 마법에 걸려 백조가 되어야 했던 왕자의 이름이에요. 왕자의 이름이군요. 로헨그린은. 바그너의 오페라에 매료되었던 루드비히 2세는 성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오페라에 나오는 여러 장면을 조각 아시죠? 이렇게 조각 혹은 그림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막 다 남겼대요. 자 이 노이슈바인슈타인 성의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따라라라라라라 네.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디즈니 네 여기 디즈니 성이에요. 자 디즈니 성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성을 본따서 만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월드. 예 뭐 지방에 살던 서울에 살던 롯데월드는 한 번쯤 가 보지 않았을까요? 네. 롯데월드에 매직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데렐라 성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공주님 나오는 성 신데렐라 성. 이 성이 바로 독일의 노인슈반슈타인 성 네.를 본따서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거기 놀러 가시면 얘기하세요. "저 독일의 노인 슈바인슈타인 성 본따서 만들었다고." 자
요 옆에 요 친구가 바로 그 노인 슈바슈타인 성입니다. 요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을 땡땡의 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뭐 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땡땡에 들어갈 힌트를 한번 볼까요? 힌트.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며? 오리가 아니면 뭘까요? 오리가 아니면 뭐죠? 우리 친구들 다 책이 읽었죠, 동화책. 미운 오리 새끼. 그럼 그 미운 오리는 오리가 아니라? 네, 맞아요. 백조, 백조. 자, 백조. 백조가 보통 하얀 백조. 예, 그래서 성도 대부분 하얗게 칠했대요. 그래서 눈이 오는 겨울이나 뭐 사계절 다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얀 성이 있는 걸 보면 꼭 백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거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하고 요거를 자르시는 거예요. 요렇게. 잘라서 아코디언처럼 접으셔 가지고 접으시면 요렇게 돼요. 아, 여기요. 요렇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요렇게 붙이시고 색칠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백조의 성이라고 불리는 노인슈바인슈타인 성은 어떻게 색칠하면 될까? 그리고 사계절이 예쁘다니까 이 주변은 어떻게 색깔로 꾸며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꾸며보자. 라고 하시고 요렇게 접으면 이게 딱 독일 국기가 나옵니다. 요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요거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여기서 독일 바그너를 한번 가볼게요. 바그너. 반지의 제왕을 탄생시킨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 여기를 가볼게요. 자, 바그너는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인데 우리가 대표 작곡가 하면 바그너 말고 독일 하면 핸델, 바하, 뭐 베토벤 이렇게 알고 있죠? 바그너도 독일의 되게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 사람은 오페라, 노래하고 연주하고 막 이렇게 막 연기하고 이런 오페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오페라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고 거기에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15개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해요. 뭐 습작 같은 것도 있긴 했는데 다 대부분 15개까지 뭐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중 니벨룽의 반지는 바그너의 역작으로 4개의 이야기로 4부작으로 만들어졌고 한 개의 오페라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엄청 긴 시간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작곡은 물론 뭐 대본도 쓰고 각색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전곡을 관람하려면 이게 4부작이니까 총 한 16시간, 15시간 뭐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페라 성악가는 막 36명, 오케스트라 연주는 100명 막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대요. 자, 친구들이 잘 아는 반지의 제왕 보신 분? 손? 네. 반지의 제왕이 니벨룽의 반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바그너를 조금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여기 관계되는 걸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사람이 오페라에 이렇게 진심이 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중간에 한번 젊은 시절에 지휘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베토벤 합창을 지휘하면서 우와! 교향곡에 합창이 있다고? 우와! 여기에 이제 막 이 사람이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규모 오페라에 이 합창을 오페라 막 이런 걸로 확장시켜서 내가 멋지게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돼서 오페라로 스케일을 키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편곡도 했고요. 강의도 했고요. 글도 썼고요. 철학에 관심도 있고 소설도 하고 뭐 엄청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독일 우월주의가 좀 있었어요. 독일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전설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전설들을 모아서 네, 만든 게 타노이저예요. 음. 네. 그래서 타노이저의 뭐 대본도 쓰고 작곡도 하고 뭐 각색도 했던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에 다 그런 독일의 전설들을 막 기본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오페라 얼마에 그 진심이었냐면 자기 전용 극장을 만들었어요. 바이로트 축제극장이라고 해서 바그너 전용 극장이 있어요. 여기서 축제도 하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자, 첫 번째,
내 공연에 중간중간에 막 화장실을 간다고?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객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중간중간 복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 끝에부터 들어오려면 막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 칸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비켜 주세요, 비켜 주세요." 이러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되게 민폐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복도가 없다라는 거. 이제 두 번째, 내 공연을 중간에 나가서 수다를 떤다고? 용납할 수 없어. 막 이래서 로비가 없습니다, 로비가. 네. 바로 문 열면 현관. 네 바로. 네 없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막 뭐 공연하는 성악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막 무대에 올리려다 보니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에 있으면 공연하는 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피드라고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 있죠. 예. 이게 이 사람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뭐죠? 그 공연들 가면서 보면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밑에 있잖아요. 네 무대 밑에. 그래서 무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독일을 사랑하고 뭐 독일 뭐 약간 뭐라 그러죠? 급진주의자? 네. 혁명에도 가담하고 독일 우월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중에 6년 후에 히틀러가 굉장히 사랑하죠. 예. 그래서 히틀러가 사랑한 바그너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 이스라엘에서는 이 바그너 곡을 예 이렇게 그 연주하고 공연 이렇게 하는 걸 좀 힘들어해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노래 중에 로헨그린인가요? 아니다. 그 순례자의 합창. 네. 순례자의 합창 그 굉장히 거룩한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스실에 넣을 때 틀었대요. 얼마나 이게 바그너 노래거든요. 그리고 바그너의 그 독일의 군대 행진화 있죠. 히틀러 애들이 군대가 행진할 땐 그 리벨룽의 반지의 중에 그 발퀴레라고 있거든요. 그 발퀴레에서 발퀴레의 기행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에 맞춰서 행진을 했어요. 그만큼 막 곳곳에 바그너 노래를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그너를. 예. 어쨌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그너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서양에는 오페라라는 음악극이 있어요. 자 방금 우리 알아봤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극은 뭘까요? 자 1번 판모밀, 2번 판소리, 3번 판다곰. 네. 이 중에 몰라도 맞출 수 있겠죠. 몰라도. 한 소리가 뭔지 잘 몰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작곡가는 몰라도 들으면 누구나 아는 노래입니다. 자 어 "내가 입장할 때 꼭 박은하 선생님의 곡을 연주해 주세요. 노래가 궁금하면 QR을 찍어 주세요." 네. 여기 빅토리아 공주 너무 예쁘죠? 영국의 빅토리아 공주는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공주가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에서 자기 입장할 때 "나는 바그너의 꼭 이 곡을 틀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빅토리아 공주를 선망하던 많은 사람들이 빅토리아 공주의 결혼식을 따라하면서 예 바그너의 노래가 오늘날까지 결혼식에서 빠지지 않는 노래가 됐어요. 음. 어 이 당시에 서양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뭐 딱 지정된 결혼식 곡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 빅토리아 공주 때문에 곡이 생긴 거죠. 이 노래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 노래를 보통 피아노에서 이렇게 많이 듣고 결혼식에서 듣는데 이게 원래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면 되게 합성도 있고요. 자 제가 들려 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처음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막 전주곡입니다. 되게 힘차죠. 빰빠밤빰 빰빠밤빰. 요렇게 가다가요.
잘 들어보세요. 나오죠? 여기 합창이 나옵니다, 이제. 네. 자, 여기까지만 듣고 잠깐 중지를 할게요. 네.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피아노 곡으로 알다가 진짜 네, 제대로 된 결혼 행진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그걸로 큐아를 했습니다. 요걸로 아이들하고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갈 게 이제 그림 형제입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형제일까요? 아니요. 형 이름은 야코프 그림이고 동생은 빌헬름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이 그림인 거예요, 그림.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씨 형제, 이씨 형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너무 좋아서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침대, 책상 등도 같이 썼고 대학생이 돼서도 같은 방을 썼대요. 와 보통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는데 여기는 우애가 되게 깊었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든 동화책을 한번 제가 제목을 들 테니까 자, 읽었으면 손 아셨죠? 헨젤과 그레텔, 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자, 프리맨 음악대 다 손 들 수 있겠죠? 빨간 모자, 황금거위 이런 동화를 다 들어보셨죠? 네. 바로 그림 형제가 만든 동화입니다. 이 사람도 그 독일의 전설들을 모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림책을 만들고 누구는 네,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는 누구죠? 네, 바그너죠. 바그너는 독일의 전설을 모아서 오페라를 만들고 그림 형제들은 독일의 전설을 모아서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 기록 유산에 남겼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이거 말고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대성당인데 두 글자 퀼른 대성당. 맞아요. 퀼른 대성당. 네. 요렇게 한 번씩 아이들하고 연관 지어서 이렇게 아까 했던 내용을 자연스럽게 복습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진정한 융합이고 마인드맵 아닙니까? 네. 자, 다음 힌트를 보고 동화의 제목을 생각하고 글자를 오려서 정답을 맞춰 주세요입니다. 힌트. 마녀, 독사과, 난장이 뭘까요? 자, 네 글자. 네 글자 찾으셨나요? 자, 요걸로 활동하는 겁니다. 요걸로. 여기서 네 글자를 찾으시면 돼요. 네 글자. 정답은 백설공주. 네, 여기서 백설공주를 찾아서 오려 가지고 여기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백설공주.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이들하고 정말 재밌게 다양하게 정말 상식이잖아요. 배경 지식.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문해력도 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요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재밌게 수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만들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화면을 바꿀 건데요. 화면 바꾸기 전에 저희 표지에 이게 독일편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저희가 만들기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뭐 리스닝 맥도 그렇고, 저희 특강 그 세 가지에 다 보면 이렇게 표지를 하나씩 드려요. 그래서 수업 그 특강 시작하기 전에 요거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붙여놓으세요. 여러 장. 그래서 이번엔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것들을 좀 광고 효과로 붙여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들기를 할 테니까 자, 제가 화면을 잠깐 바꿀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음. 네. 자, 요렇게 화면을 바꿨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네. 요거를 일단 선생님들이 자르시는 건데 자르실 때 아까 자르던 거 어디 갔지? 검정선을 자르시면 안 돼요. 음. 여기 보시면 요렇게 검정선을 자르시면 안 돼요. 보이시죠? 여기 검정선이 잘 보이게 가위를 하셔서 요 테두리를
다 쭉 자르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자르시는 건. 자, 그렇게 자른 다음에 자, 굵기가 만들고 나면 이렇게 굵기가 보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친구를 어 요렇게 접을 거예요. 요렇게. 음 요렇게 접으세요. 그리고 요 밑에도 빨간 선 위에 점선이 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네, 꼭꼭꼭꼭꼭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꼭지점 같은 게 화면상 어디로 가야 되죠? 요 꼭지점이 보이시죠? 삼각형의 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요 친구를 이렇게 모아 주세요. 그리고 요 친구도 요렇게 밀어 넣듯이 요렇게 접으면 저절로 접혀요. 어렵지 않게. 요렇게 붙이시면 만들면 앞장 완성. 하나 완성했죠. 그리고 여기 아이들 꼭 이름을 쓰게 하세요.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찾지 않게. 네, 요렇게. 그다음에 마지 다 하나도 완성을 요렇게 마저 하십시오. 그리고 풀칠하는 데가 어딘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표시를 해 드렸어요. 여기다 풀칠을 하시면 돼요. 풀칠. 요 위에 부분도 풀칠하고 여기도 풀칠을 하셔야 되는데 두 군데 다 풀칠하지 마시고요. 한쪽만 풀칠하세요. 왜냐면 한쪽을 갖고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풀칠까지 다 돼 있으면 여기 손잡을 때 끈적끈적 묻잖아요, 손에.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풀칠을 하시고 한쪽은 풀칠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음. 음. 꾹 이렇게 눌러서 붙이면 안 되고요. 요쪽은 잡고 요쪽은 잡고 요쪽에 이렇게 보면서 그 위아래가 잘 맞나 보면서 이렇게 붙이시고 한쪽부터 꾹꾹 눌러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쪽쪽 미세요. 그래서 위가 손잡이도 잘 됐나 보면서 요렇게 밀면 그대로 붙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요렇게 만드시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음. 어떠세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 드린 것 같죠? 자, 일단 제가 화면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응? 됐다, 됐다, 됐다. 네. 오늘 뚜티빵빵 네, 쭉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 이렇게 알찬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하고 잘 연습하셔 가지고 재밌게 잘 이끌어 가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음 저는 이제 내일 네, 게임으로 만날 겁니다. 내일 게임으로 만날 건데 가이드 설명서가 있어요. 게임은 설명서가 있는데 물론 보시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보시고 나면 그 설명서를 따로 보시더라도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내일도 잊지 말고 9시 시에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날게요, 선생님들. 바이.